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 대화 기록인데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미국 교육 예산 문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좀 날카로운 분석도 있고요. 또 영화 이야기까지 나와요. 네, 맞아요. 이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여러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인 흐름, 이런 거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미국이랑 한국 상황을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어떤 소통 방식, 이걸 깊이 파고드는 지점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대화 속에서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핵심 내용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미국 교육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화에서 보니까 미국 교육 시스템, 특히 K-12라고 하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이랑 또 대학 연구자금, 여기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연구기금 삭감 문제, 심지어는 교육부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언급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좀 위기감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R&D 예산 삭감하고도 좀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이런 정치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실제 교육 현장이나 연구 환경에 어떤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걱정들을 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씨 분석에 또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꽤 길었죠. 처음에는 유시민 작가랑 비교하면서 말빨,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던데요. 선을 긋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파고드는 깊이가 있는데 이준석 씨는 어떤 대의, 그러니까 뚜렷한 정치 철학이나 큰 목표 같은 거는 좀 부족하고 상대방 말꼬리 잡기나 약간 깐죽거린다거나 가학적이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인신 공격성 발언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제기돼요. 토론의 핵심을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논쟁 자체에 좀 치중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군요. 그렇죠. 그런 비판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 이준석 씨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좀 참고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는데 대화에서는 두 사람 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 그러니까 성별이나 세대 아니면 이념 이런 걸 기준으로 지지층을 딱 결집시키고 사회를 좀 분열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하는 태도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부족, 이것도 좀 공통점으로 꼽혔고요. 토론할 때도 감정을 막 자극하거나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물론 좀 차이도 있다고는 하던데요. 네네, 약간의 차이는 언급됐죠. 트럼프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감정을 확 선동하는 식이라면 이준석 씨는 말장난이나 논리를 살짝 비트는 그런 쪽에 가깝다는 미묘한 차이도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는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지 기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화에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팸코에서의 인기가 언급되던데요. 네, 맞아요. 그 팸코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특정 성향의 젊은 남성 이용자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서 좀 영웅시되는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과연 그 지지세가 정말 폭넓은 지지로 이어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아,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네, 특히 명태균이라는 인물, 이게 과거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된 이름으로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 인물과의 연관성을 거론하면서 이준석 씨의 인기가 혹시 특정 집단에 좀 한정돼 있거나 아니면 약간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젊은 층 지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 기반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약간 그런 뉘앙스죠. 자, 정치 얘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대화 마지막 부분에는 신명이라는 영화에 대한 짧은 언급도 있었죠? 네네, 맞아요. 주술 정권이라는, 이게 아마 정치랑 샤머니즘을 좀 결합한 듯한 그런 독특한 소재잖아요. 네, 소재가 좀 특이하죠.
네. 그리고 스릴러 장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보이면서도 동시에 뭐 제작 기간이 너무 짧았다거나 아니면 제작진 내부에 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 아마 탐사보도 매체 뉴탐사 관련 이슈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영화 완성도나 흥행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문화 콘텐츠가 또 사회적인 맥락이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네요. 네, 그렇죠. 자, 올해 헬플보의 대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거시적인 정치 결정이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한 정치인의 소통 방식과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또 그를 둘러싼 팬덤과 지지 기반 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정말 다채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논의된 그 이준석 씨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유사성 지적, 예를 들면 뭐 갈라치기라던가 공감 능력 부재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요즘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정책의 설득력이나 논리적인 깊이 이런 것보다도 상대를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 스타일 자체가 실제 결과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과연 특정 인물이나 특정 국가만의 현상일까요? 아니면 좀 더 넓게 나타나는 어떤 경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